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 1차 제9강은요. 유아 연구 및 평가로 함께 공부해보죠. 자, 유아 연구 및 평가는요. 오늘은 살짝 교수법을 좀 바꿔서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필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에요. 혹시 필기도구가 없는 분들은 잠깐 정지하고 필기도구 준비해서 오십시오. 자, 유아 연구 및 평가는 문제는 간단하게 출제를 하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중행 내용만 안내하기보다는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간단 정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가 짧은 20분 동안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필기가 아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유아 연구 및 평가를 정복해 보러 가자고요. 자,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주요 평가 및 연구 방법에는 자, 표본기록법, 그리고 일화기록법, 그리고 행동목록법,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평정척독법, 마지막으로 시간 표지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 별표 부분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출제가 되고 있는 연구평가 방법으로는 일화기록법, 그리고 행동목록법, 그리고 밑에서 바로 밑에서 볼 수 있는 평정척도법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평가 방법이에요. 자, 먼저 하나하나 키워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많은 내용을 하는 관계로 본 강의 중에는 조금 많이 쓰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표본기록법 땡땡 작성하십시오. 자, 표본기록법이 뭐지요? 일단 관찰 대상의 행동 상황을 어떻게 기록한다? 맞습니다. 그대로 기록한다. 다시 한번 관찰 대상의 행동과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기록, 쉼표. 그래서 표본기록법의 장점은 맞아요. 가장 자세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가장 자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자세한 표현, 쉼표. 자, 가장 자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하고 화살표 위로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활용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다. 자, 일화기록법은 땡땡. 자, 중요 개념을 좀 정리해 놓을까요? 자, 관찰한 사건이나 행동, 사건, 행동을 어떻게 표본기록은 자세히였어요. 그대로. 자, 일화기록은 짧고 간결하게 기록한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표본기록이 너무 자세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반면 일화기록은 짧고 간결하게 기록한다. 쉼표. 자, 일화기록법은 처음에 임용시험에서는 개념으로 출제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바로 작성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화기록법 관찰한 사건, 행동을 짧고 간결하게 기록, 쉼표해 놓으시고 작성법. 자, 작성법에서 작성을 좀 해놓으세요. 총 8가지 정도를 작성해야 되니까요. 칸 고려해서 작성하세요. 자, 일화기록법을 그러면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합니까? 동그라미 1번 어떻게 작성합니까? 한 가지 행동이라고 써놓으세요.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작성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즉시 기록. 사족을 좀 떼고 키워드만 써놓으세요. 즉시 기록한다. 사건이 일어난 즉시 기록하기. 자, 동그라미 3번. 상황적인 자료 포함.
자료 포함. 이 상황적인 자료가 뭘까요? 맞습니다. 관찰 행동뿐만 아니라 관찰 시간, 관찰 대상의 이름, 연령, 그 다음에 관찰 시간, 그 다음 관찰 장소 이러한 것들을 작성한다. 그래서 상황적인 자료 포함이라고 작성해 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몇 번째죠? 4번이에요. 4번. 상호작용 대상 포함. 상호작용 대상 포함이라고 쓰세요. 상호작용 대상 포함. 자, 어떤 의미죠? 관찰하려는 아이, 관찰 대상뿐만 아니라 관찰 대상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또래 유아, 또 교사, 기타 등등 그들의 내용, 행동과 말도 기록해야 한다. 축약하면 상호작용 대상을 포함해서 기록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말과 행동을 구별한다. 말과 행동을 구별한다. 자, 동그라미 6번이죠. 6번. 이럴 때 말. 자,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작성하는데요. 자, 언어, 땡땡. 어떻게 기록해요? 인용부호죠. 네, 인용부호 큰 따옴표죠. 자, 인용부호 큰 따옴표, 화살표, 직접 화법이라고 써놓으세요. 말, 언어는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를 기록하는 방법은 땡땡, 인용부호 가로 열고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화살표 어디로 가요? 직접 화법으로 기록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7, 동그라미 7, 객관적. 가운데점 사실적 기록 OX. 맞아요. 동그라미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해라. 자, 쉼표. 그렇다면 반대. 자, 반대. 추론적 판단. 추론 OX. 맞습니다. 추론이나 주관적 기록은 X가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만 기록해야 되고 감정을 개입해서 판단하거나 추론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건 배제한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8번. 자,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기. 가로 열고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 어떤 의미예요? 가로 열고 시작. 화살표. 그 다음 중간, 마지막, 끝. 자, 시작, 화살표, 중간, 화살표, 끝, 가로 닫아 놓으세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끝이 보이도록 기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성법,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자, 작성법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별표 100개 암기라고 작성해 놓으세요. 자, 일화기록법은 과거에는 개념으로 가볍게 출제했지만 최근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작성법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을 외워놓고 반드시 관찰, 양식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하고요? 관찰, 양식하고 비교해서 공부하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 목록법이죠. 혹은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자, 행동 목록법은 사전에 준비한 행동 목록에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한 행동 목록에 작성하세요. 미리 준비한 행동 목록에 각 행동 출현 여부를 관찰해서 자, 각각의 행동의 출현 여부를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 표기하는 방법, 예 혹은 아니오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 법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리 준비한 행동 목록에 각 행동의 출현 여부를 관찰해서 예, 나타났다, 아니요, 안 나타났다 체크하는 방법, 행동 목록법 혹은 체크리스트법이죠. 우리가 방금 말한 개념에서요. 행동 목록이라는 부분에 파란색 동그라미 하세요. 자, 미리 준비한 행동 목록. 그렇다면 이 행동 목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동 목록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가지고 나갑니다. 6가지 정도 작성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항목 간, 행동 목록, 항목 간 중복, X. 동그라미 1번, 항목 간 중복 X. 자, 동그라미 2번. 논리적 조직, 논리적 조직,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자, 동그라미 3번. 객관적 판단, O. 자, 그렇다면 쉼표. 주관적 판단, X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객관적 판단, 동그라미, 주관적 판단은 X. 자, 동그라미 4번. 자, 행동 목록에 작성한 항목들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니고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써놓으세요. 긍정적인 특성. 유아가 그림과 글자를 읽지 못한다가 아니고 유아가 그림과 글자를 읽을 수 있다. 부정적인 특성이 아닌 긍정적인 특성으로 작성합니다. 자, 이제 몇 번이지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행동들은 자세하게 지역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 대표 항목으로 기록한다. 행동을 대표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한다. 동그라미 5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6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가 그림과 글을 잘 읽을 수 있다. 읽어내릴 수 있다. 자, 한 가지 행동에서만 읽을 수 있다. 자,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만 한 가지 행동을 작성한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6번 한 가지 행동 기록이라고 명시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행동 목록법, 체크리스트법은 과거에는 개념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개념만 기억했으면 되지만 지금은 맞아요. 이 행동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역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그리고 암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화기록법은 별표 100개지만요. 행동목록법은 아직은 별표 정도의 행동목록 작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역시 관찰 양식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행동목록법이 이러한 어떤 특정 행동의 출현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면 특정 행동이 있고 없고 더하기 얼마나 질적인가, 질적인 특성에 관심을 보이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평정척도법이죠. 별표가 되어 있지요. 자, 개념을 작성해 볼까요? 땡땡, 특정, 행동이나 상황의 정도 표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의 정도 표시, 쉼표. 자, 방금 앞에서 설명했어요. 행동의 존재 유무 더하기 그렇죠.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유무 더하기 행동의 질적인 특성 파악의 용이함.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행동목록법은 행동의 존재 유무와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평가 방법이라면 밑에서 지금 살펴보는 평정척도법은 행동의 존재 유무 더하기 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한 평가 방법입니다. 역시 관찰 양식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죠. 자, 바로 밑에 이러한 평정척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평정척도법, 숫자평정척도법, 또 도식평정척도법, 표준, 그 다음에 어휘평정척도법이 있습니다. 뭐 기타, 강제선택법, 뭐 중복형이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교원 임용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평정척도는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문장으로 쓰면 기술평정척도법 숫자로 1, 2, 3, 4, 5 숫자로 나눠 놓으면
숫자. 자, 그 다음 우리 수평선, 수직선,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이러한 도식평정척도 그림. 자, 표준은 뭐예요? 전체의 몇 프로에 해당이 된다. 이 인지 능력은 하위 5%에 속한다. 하위 10%에 속한다. 뭐 상위 10%에 속한다. 이렇게 전체에서 해당되는 능력이 어느 쯤에 들어가 있다라고 비교할 수 있게 준거를 제시하는 표준평정척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반대는 슬픈. 그래서 행복한과 반대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몇 개로, 그렇습니다. 7개로 단계를 구분해서 평정하는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거에 따른 평정, 어의 평정척도법이 있어요. 어의 평정척도법은 같은 말로 오수굿이라는 학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오수굿 척도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임용시험에서는 우리가 교육학을 시험 봤던 교육학 시험이 우리 임용에 있었던 2012 이전에는 기술, 숫자, 도식, 표준, 어휘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전공만 시험 보는 지금의 중요한 평정척도법의 유형은 표준평정척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이러한 평정척도법도 여러 가지 조금 지역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척도법의 유형들도 공부를 같이 해놓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표지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시간표지법의 경우에는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시간에 있어요. 즉, 관찰하는 특정 단위가 사건이나 행동이 아니고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지법의 경우에는 개념을 먼저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기출에서는 개념 중심으로 출제를 해왔어요. 자, 시간표지법 땡땡. 자, 미리 선정된 행동. 자, 무엇을 일단 표집할까요? 미리 선정된 행동이 있어요. 쉼표 어떻게 표집을 할까요? 짧은 시간 동안 쉼표. 자, 미리 선정된 행동을 짧은 시간 동안 쉼표. 자, 어떻게? 시간 간격을 두고. 자, 마지막 어떻게? 여러 번 반복 관찰한다. 지금 개념을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관찰 양식을 보면 개념하고 일치를 해요. 자, 미리 선정된 행동을 짧은 시간 동안 또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관찰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유아들의 행동 중에 조작적 종이를 일단 해야 되겠죠. 울타리 만들기. 자, 울타리 만들기는 블럭을 가지고 동그랗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드는 걸 울타리 만들기라고 한다. 자, 개념에서 미리 선정된 행동, 이 행동에 대한 무슨 정의? 조작적 정의를 한다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작적 정의를 한다. 울타리 만들기는 이것만 울타리 만들기다. 가로로 넓게 쌓는 것만 만드는 거다. 위로 쌓는 건 울타리 만들기가 아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뭐지요? 맞지요. 모든 사람들이 울타리 만들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해석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자, 울타리 만들기. 자, 미리 선정된 행동, 울타리 만들기를 짧은 시간 동안, 15초 동안. 자, 시간 간격을 두고 1분 단위로 몇 번, 5번 반복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시간표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요 개념 잘 외워놓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방법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행 내용을 살펴봤어요. 외워야 되는 단어는 네, 빨간 펜 드시고 자, 표본기록법, 일화기록법 읊으면서 가세요. 행동목록법,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행동목록법의 작성 방법 8가지 별표 100개 암기. 자, 그 다음 평정척도법. 평정척도법에서는 기술, 숫자, 도식, 표준, 어의 평정척도법 암기. 자, 마지막 시간표지법. 시간표지법에서는 자, 이 개념을 외워놓자. 시험에서는 개념을 쓰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장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을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 시간표지법에서 미리 선정한 행동, 이 행동에는 무엇을 한다? 조작적 정의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행동 목록을 작성할 때 행동 목록 작성법이 있었죠. 6가지 역시 빨간펜 동그라미 별표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평가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을 살펴볼 수 있나 같이 볼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 함께 볼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만나볼 방법들은 사건표지법, 또 빈도 사건표지법, 또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 또 수행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 마지막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사건표지법부터 실험 연구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게 뒷부분에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자, 사건표지법은 일단 힌트, 관찰 측정 단위가 시간이면 시간표지법, 관찰 측정 단위가 사건이면 사건표지법이 되겠죠. 사건표지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자, 2가지 빈도 사건표지법, 사건표지법인데 빈도를 관찰하는 방법, 또 ABC 서술식으로 사건표지법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건표지법의 개념 먼저 정리해보죠. 자, 관찰자가, 사건표지법이 뭐예요? 관찰자가 미리 결정한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할 때에만 관찰이라고 작성해 놓으세요. 자, 시간과 좀 다르죠. 미리 선정한 행동을 짧은 시간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관찰하는 방법인 시간표지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관찰자가 미리 결정한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어떨 때 발생할 때만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쉼표. 자, 사건표지법의 특성은 시간표지법과 비교해보면 시간표지법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에 중점을 둔다면 사건표지법의 경우에는 행동이나 사건의 뭐에 관심을 갖는다? 사건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다시 한번 행동이나 사건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자, 쉼표. 시간표지법과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맞습니다. 관찰 행동을 뭐 한다? 조작적 정의를 한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놓으세요. 관찰 행동을 누구나 그 행동은 이런 행동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표지법은 과거에는 사건표지법을 단독으로 많이 물었다면 최근에는 빈도 사건표지법과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을 지역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념은 비슷해요. 자, 빈도 사건표지법은 뭡니까? 미리 결정한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엇을 기록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빈도를 기록을 해요. 얼마나 나타났느냐 해서 빈도 사건표지법 관찰 양식을 보면 몇 번 나타나는지, 울타리 만들기가 몇 번 나타나는지, 이렇게 몇 번 나타났는지 빈도를 체크한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한 특정 사건이나 행동이 몇 번이나 발생할 때 얼마나 나타나는지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 쉼표. 행동의 빈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행동의 양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미리 결정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빈도 기록, 쉼표, 행동의 양적인 정보 제공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보는 걸까? 과연? 자, 땡땡 개념만 좀 정리해 놓을까요? 특정 행동, 사건의 특정 행동이나 사건에 무엇을 알고 싶을 때, 그렇죠. 결과나 원인을 알고 싶을 때 사용. 쉼표. 결과나 원인이에요. 위에 있는 빈도가 아니고 A, B, C를 해석하면 더 쉽겠죠. 자, A는 선행적 사건.
선행적 사건. 자, B는 사건 혹은 행동. 자, C는 결과적 사건이에요. 자, 한글로 번역을 하면 A는 선행적 사건, 그리고 사건, 행동, B는 C는 결과적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의 앞에는 어떤 선행적 사건, 원인이 있었고 뒤에 결과적 사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죠. 자, 그렇다면 빈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행동의 양이 아닌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행동의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별 공부, 개념 정도 정리해서 공부하세요. 수행평가나 수행평가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지필검사 많이 보죠? 시험지에다가 답 쓰고 답으로 채점 받고 몇 점 하고 성적 매기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성적 매겨서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등장한 게 바로 수행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지필검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유아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직접 몸으로 수행하거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으로 참평가, 그리고 기존의 일률적인 지필검사가 아닌 대안평가다 해서 참평가 혹은 대안평가로 명명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평가 유형이 바로 포트폴리오 평가죠. 작품집을 통해서 유아의 학습의 정도라던가 혹은 진도 또 성장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념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실험 연구가 있어요. 자, 실험 연구 땡땡. 키워드만 좀 작성해 놓을까요? 통제된 관찰법이다. 그냥 관찰법이 아니고 조작을 통해서 통제된 관찰법. 쉼표. 중핵 단어. 독립변이 영향을 주는. 자, 종속변이 영향을 받는. 자, 실험 집단. 또 통제 집단 혹은 같은 말 비교 집단. 쉼표. 또 어떤 말? 변인 간의 인과관계 확인. 변인 간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확인이라는 특성. 쉼표. 또 우리가 실험 연구하면 두 가지 키워드 단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예상하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요. 자, 용어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 쉼표. 자, 여러 가지 변이들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바로 변인 통제. 다시 한번 통제된 관찰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리고 비교 집단, 변인 간의 인과관계 연구. 자, 그리고 두 가지 가설 설정. 마지막 하나 변인 통제. 키워드. 방금 읊어드린 용어들은 모두 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핵 연구 평가 방법이죠. 자, 빨간펜 동그라미 사건 표지법, 빈도 사건 표지법,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사건 표지법의 관찰 행동은 조작적 정의를 한다. 자, ABC, A 선행적 사건, B 사건 혹은 행동, C 결과적 사건.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예요. 자, 수행 평가.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 자, 그리고 실험 연구. 자, 실험 연구에 통제된 관찰법 이후에 말씀드렸던 설명드린 독립변인부터 목까지 변인 통제까지의 용어는 모두 다 암기 쓸 수 있도록 각각의 개념은 개인 수험서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요 평가 방법과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와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안내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지우면서 같이 볼게요. 상관연구. 두 번째는 사회성 측정법.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화 검사. 마지막 두 가지 발표가 되어 있는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현재 2019학년도 대비 강의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제4주기 유치원 평가가 중요한 별표의 예상 문제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하나 늘 중요한 유아평가 원리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유아평가의 원리 5가지 중에 특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 가볍게 보면서 가죠. 자, 상관연구, 자, 땡땡 중에 키워드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이라고 써놓으세요.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인과관계 분석은 실험 연구.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관계 분석은 상관 연구. 이 2가지 연구를 비교해서 시험에 한 번 출제했어요. 자, 사회성 측정법은 한 집단 구성원들의 무엇을 알고 싶을 때 2가지. 하나는 상호작용의 양상, 또 하나는 집단의 응집력,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과 집단 응집력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사회성 측정법이죠. 그래서 사회성 측정법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바로 사회도죠. 측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요. 자, 저처럼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 인기야. 또 유아리처럼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상호작용을 피하는 사람, 고리바. 이 2가지를 작성하도록 시험에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지엽적으로 가면 사회도에서 명명하는 여러 가지 아동의 유형도 암기를 해놔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준화 검사는 땡땡. 자, 누가 사용하더라도, 조건이 누가 사용하더라도 2가지가 동일해요. 2가지 뭐예요? 하나는 검사 실시와 채점, 쉼표. 또 하나는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뭐와 뭐를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 다시 한번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 실시와 채점, 쉼표,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 무슨 검사? 표준화 검사. 쉼표, 특징, 개인차 측정, 동그라미, 개인차 측정이 가능하고, 쉼표, 개인차는요, 개인 간차와 개인 내차의 측정이 모두 다 가능해요. 또 하나, 시험에 나왔던 문장으로 해석하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검사다. 자, 요 3가지 주요 특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자, 빨간펜 동그라미 다시 한번 준비. 자, 외워야 되는 단어, 상관연구, 또 하나 사회성 측정법. 사회성 측정법에서는 사회도 방금 설명했었죠. 그리고 인기야, 그리고 고리바가 우리 시험에 나온 중핵 정답이었고요. 자, 마지막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누가 사용하든 그 절차와 방법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표준화 검사까지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하나 쪼개서 살펴보는 주요 연구 평가 방법의 유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할 때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리고 우리가 필기한 내용 있죠. 해당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주의점 빈도사건표지법과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해당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꼼꼼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은 반드시 관찰 양식하고 연계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각각의 관찰 양식들의 예들이 수험서에 다 잘 정리들이 되어 있지요. 해당되는 관찰 양식의 예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자, 또 하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는 과정을 밟자. 그러면 유아 연구 및 평가 방법, 네, 우리의 합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격을 도와줄 수가 있다. 자, 나머지 2가지는요. 본 수업에서 살펴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자, 제4주기 유치원 평가는 현재 현장에서 도입 적용되고 있는 평가는 제4주기입니다. 2007년까지는 제3주기, 제1주기부터 제4주기까지 유치원 평가는 발전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 즉 2018년 현재 도입 적용되고 있는 제4주기 유치원 평가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예상 문제고요. 특히나 평가 영역이 있죠. 교육과정 영역, 그리고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건강 및 안전 영역, 마지막 4주기에 도입된
교직원 영역, 이러한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 영역과 그리고 각각의 평가 지표를 열심히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아평가 원리에서는 네, 오늘 강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지요? 네, 해당되는 강의 가지고 공부하면 지금까지의 기출에 근거하면 대부분은 다 시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갖게 할 거예요. 자, 조금 마음은 급하지만 유아평가 원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유아평가의 원리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론에서 제시한 거.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외우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자, 유아평가 결과 활용이라고 쓰세요. 유아평가 결과 활용 방법. 자, 3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누구에 대한 이해, 유아에 대한 이해. 자, 동그라미 2번, 무엇을 개선한다, 누리과정 개선에도 사용하고, 동그라미 3번, 언제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부모 면담 자료로도 활용한다. 자, 빨간 펜 준비, 동그라미 통으로 외우세요. 유아에 대한 이해. 2번째, 누리과정 운영 개선. 마지막, 부모 면담 자료. 빨간펜 동그라미였습니다. 자, 유아 연구평가 방법은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만 하면 어떨까?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무려 시간을요, 35분 이상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촬영 선생님 너무 미안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은 유튜브 강의 혹은 합격 무지개 특강 강의를 보실 때는 항상 우리 촬영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십니다. 근데 오늘 미리 안내 드리지 않고 조금 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선생님들의 공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쓴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요 연구 및 평가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짧게 하면은 간단하지만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것들과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마치 합격 족보처럼 족보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그리고 강의 내용 열심히 필기하셨죠? 필기한 내용 또 특히 주의하세요라고 공부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주의하세요라는 내용까지 잘 정리하셔서 연구평가 방법으로 꼭 만점을 받아서 꿈꾸는 그 해에 바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네, 우리 제 10강에서는 또 즐겁게 생활지도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까지예요. 정말 같이 공부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리아리 합격! 자, 다음 주에 만나요.